설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떡국을 한번 대접해볼까? 한 15시간 정도 우린 사골이에요. 안녕하세요. 탈북을 2번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아버지가 중국에서 붙잡히셔가지고 아이고. 북송되셨거든요. 조사받던 중에 보이부 감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아무도 뭐라고 못하시. 또 건너갈 때 군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제가 군인과 몸싸움을 한 뒤에 도망을 쳤거든요. 결국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죽는 거고. 펑펑 우셨겠다. 안녕하세요, 한고은입니다. 한국에 또 설이 또 다가오고 있고요. 오늘 저희 또 고운 식탁에 또 고운 손님께서 찾아오십니다. 뭘 할까 하다가 떡국을 한번 대접해볼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한 해를 떡처럼 하얗고 깨끗하게 시작하자, 가래떡처럼 길게 장수해라 하는 이런 뜻으로 특별한 떡국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저는 약간 뽀얀 국을 좋아해요. 뽀얀 국을, 사골국을 먹어야 뼛속까지 보양이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 15시간 정도 우린 사골이에요. 벌써 한 번 10분 정도 일단 한번 끓였고 끓는 3시 46분 요거 3시 46분 1월 2일 금요일 3시 46분입니다. 이제부터 시간이 달립니다. 이게 뼈만 우리는데도 진짜 이렇게 기름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한 두 번 걷어낸 건데 이렇게 하면 이렇게 또 기름이 나오잖아요. 이걸 다 걷어내야 돼요. 기름을 싹 제거를 하고 나면 이렇게 보시면 보이나요? 콜라겐 잔뜩 들어있고 칼슘 풍부한 영양가 만점의 사골국이 된답니다. 이렇게 하면 오! 맞아요. 이렇게 돼요. 젤로 같죠? 여기다 떡 넣고 끓이면 떡국이고 만두 넣고 끓이면 만두국이지 뭐. 저는 좀 맛깔나라고 이 소고기 고명을 좀 얹어요. 양지예요. 300g 했고요, 소고기. 이게 간이 전혀 안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다진 마늘 적당히 한 숟갈. 맛간장 있으면 맛간장 넣으시면 좋고 없으시면 진간장 쓰셔도 돼요. 좀 짭조름하게 할 거예요. 3숟갈 정도 넣었고요. 만약에 이 간으로 하셔서 좀 모자르다 하시면 소금 넣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후추 마음껏 넣어주시고요. 참기름 그냥 한 숟갈 정도. 그리고 설탕 정말 딱 한 숟갈 정도만 이렇게 넣을게요. 끝. 어우 매콤해. 그 다음에 표고하고 청양, 이게 좀 칼칼한 맛을 줄 거예요. 우리는 매운 거 절대 못 먹는데 그럼 청양 빼시면 돼요. 그냥 별거 없어요. 맛 신나게 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물조물 약간 불고기 재우는 느낌이지 뭐. 열이 좀 오른 다음에 이거를 처음 볶으실 때 아까 좀 팬을 달궜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약한 불로 이렇게 좀 익히세요. 안 그러면 얘네들이 다 달라붙어. 근데 우리는 약간 고슬고슬하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약한 불로 이렇게 조금 둬서 살짝 익혔다가 그 다음에 불을 올리시면 얘네들이 저렇게 좀 분리가 돼서 고슬고슬하게 원하는 대로 됩니다. 맛있는 냄새 나고요. 이렇게 좀 바짝 볶아주세요. 약간 블랙은 됐다 싶은 느낌이 있게. 좋아요. 끝! 설렁탕 끓일 때 저는 이렇게 양지랑 사태를 위주로 해서 따로 삶아요. 이게 쫄깃한 게 있어서 이렇게 신랑이 수육 너무 이렇게 해주면 좋아해. 사태 안에 이렇게 조식이 쫀득쫀득한 거 보이죠? 너무 잘 삶아져요. 수육으로 먹어도 너무 맛있는데 여기다가 이제 불불 끓었으면 떡 넣을게요. 근데 떡을 넣으실 때는 한 가지 정확히 지키셔야 할 거는 얘네들 다 이렇게 붙어있는 걸 떼주세요. 떼서 물에서 한번 씻어주세요. 서로 붙지 않게. 안 그러면 정말 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얘네들 넣어줄게요. 천천히 푹 끓이라고. 이렇게 올리고요. 빨리.
오늘도 저희 고은 언니 한고은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제 꿀템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소개를 해드릴 제품은요, 그 이름도 유명한 아모레 퍼시픽에서 만든 메이크온의 스킨 라이트 테라피 3S 입니다. 세련된 디자인이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최근에 나온 제품이 아니라 2016년, 바야흐로 약 9년 전에 이미 첫 출시가 되었고요. 너무 꾸준히 사랑을 받아서 이 스킨 라이트 테라피 4세대 업그레이드가 돼서 나온 버전이라고 해요. 제가 이 제품을 사실은 이제 미리 보내주셨어요. 정말 제가 이 EMS에서 조금 겁을 먹는 스타일이라 이걸 내가 잘 쓸 수 있을까 했는데 이걸 쓰면서 너무 신기했던 게 처음에 이거를 이렇게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거를 피부에다 대고서는 이렇게 누르면 삐겠죠. 둘, 셋. 이게 이 피부 상태에 따라서 3초 딱 하고 있으면 피부 진단이 자연스럽게 돼요. 노란색 떴잖아요. 이렇게 색깔이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세 가지로 바뀌는데 이 필수 모두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필요한 케어를 똑똑하게 알아서 추천을 해준다는 거죠. 초록색이면 수분이 부족한 거고요. 노란색이면 톤업이 필요하다는 거, 그리고 붉은색이면 탄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불빛이 들어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띡 소리 났잖아요. 이렇게 하면 케어가 자동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그래서 저는 원래 로션이나 이런 개 같은 걸 바르면 이렇게 올리거든요. 저는 이렇게 리프팅으로 이렇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리프팅이 돼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저는 맨 처음에 잘 몰랐어요. 한쪽만 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정말 한쪽만 이렇게 올라갔어. 나 그래가지고 너무 깜짝 놀랐잖아. 지금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모두 외에도 이 기기로 총 6가지 모드의 케어를 할 수 있는데요. 제 동생이 이번에 미국에 와서 왔었거든요. 좀 좋은 디바이스 없어 막 얘기를 하길래 집에 이거 있으니까 이거 써볼래 하고 줬는데 너무 좋아서 가지고 갔어요.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저도 필요하니까 같이 샀어요. 저는 이 제품을 쓸 때마다 느끼는 건데 정말 여러분 너무 가볍고요. 정말 그립감이 너무 좋아. 손에 이렇게 딱 들어와요. 저는 이 친구를 내 화장품 마스크를 있거든요. 바구니에 넣어서 그냥 보관을 하는데 너무 작아서 좀 찾아. 진짜로 그렇게 너무 작고 간편하게 사이즈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 피부에 닿는 면적이 일단 굉장히 넓어서 짧은 시간 내에 케어할 수 있다는 게 정말 편하고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새해 자기 관리 신경 쓰시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나이 저처럼 조금 있어서 이제서 좀 탄력 관리 해볼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지만 사실은 저는 조금 30대 분들 탄력 있으실 때 관리하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메이크온에서 이 스라테 3S 제품을 런칭한 이후에 정말 최대 특가 핫딜로 큰 마음 먹고 준비를 해주셨다고 해요. 이 해당 핫딜 프로모션과 구독자 이벤트는요, 영상 하단 더보기란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기회 놓치지 마시고요. 오셨으니까 우리 3S잖아.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서 3분 저희가 추첨해서 이거 선물로 드릴게요. 이거는 제 마음입니다. 핫딜이라는데, 네, 저는 정말 너무 좋아서 제가 이런 뷰티 디바이스 하나 있으면 홈 케어가 너무 쉬워지는데, 케어는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에브리데이 해야 돼. 가끔마다 하면 안 돼. 정말 뭐든 꾸준함이 중요하다. 저는 정말 평상시 느끼거든요. 이렇게 쉽고 간편한 기기와 함께 꾸준한 관리 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한 상이 차려졌고요. 거두절미하고 오늘 게스트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네, 어서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새해 복 네.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오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네, 아닙니다. 초대해 주셔서 제가 감사하죠. 본인 소개 한번 우리 고은님들께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탈북해서 한국 생활 8년차 된 김강호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조금 떨리세요? 사실 긴장되는 건 아닌데 네네네. 이제 호칭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잘 호칭! 모르겠고, 네. 뭐 아무거나 아줌마 빼고. 네. 저는 누나를 좋아하지만 이렇게 너무 염치 없이 제가 누나라고 불러달라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근데 누나보다는 누이나 누님이. 누이 너무 좋다. 네. 나 소름. 누이 너무 구수하고 좋다. 8년 차 되셨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그렇지만 사실 가족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가장 더 허전할 때잖아요.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게 식탁을 채워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집에서 있는 거 없는 거 영끌했습니다. 와,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떡 보여가지고. 떡보예요? 네. 맛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시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히 잘 먹겠습니다. 네, 저도 맛이 어떨지 너무
아, 좋아해서. 엄청 맛있습니다. 구수하고 담백하고 되게 좋은데 제가 살짝 짜고 맵게 먹어서 아, 그쵸? 살짝 싱거운 거 이거 한번 이렇게 섞어보시면. 떡국에 고기가 있는 걸 처음 보았습니다. 아, 그래요? 떡국에 고기 안 넣나? 한국 와서 지금 떡국을 두 번째로 이제 초대받아서 먹어보았는데 그분에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게 더 맛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강우 씨의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게요. 탈북을 2번 하셨다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화제가 됐었어요. 탈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 이유는? 17살 되던 해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처음 시작을 하게 돼요. 아버지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여쭤도 될까요? 아, 네, 그럼요. 제가 한 15살 될 때까지는 잘 살다가 2009년인가 합폐기억이 있었는데 그때 집이 좀 망해가지고 아버지가 처자식이 계속 굶고 있으니까 마음이 아프셔서 먼저 탈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모자를 탈북시키든지 돈을 보내주든지라고 하겠다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중국에서 붙잡히셔가지고 아이고. 북송되셨거든요. 그래서 조사받던 중에 보이부 감옥에서 돌아가셔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를 온 땅에 간도 없이 묻다가 아, 이건 나라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 5월에 첫 탈북을 하셨다고요? 그걸 준비하는 과정은 6개월 정도 걸렸고요. 어떤 준비를? 아무래도 한국에 저는 친척이 아무도 없다 보니까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몰랐습니다. 그리고 혼자 가는 길에 또 저는 아버지가 시신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고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친구랑 함께 탈북을 이제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 친구는 혹시 같이 왔나요? 네, 같이 왔습니다. 네. 너무 다행이네요. 남들은 한 번도 목숨 걸고 하기 어렵다는 탈북을 2번이나 하셨는지. 그때 이제 어머니에게 3년만 기다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2번을 할 운명이었던 거고 엄마한테 내가 돌아올 겁니다라고 네. 약속을 하셨구나. 왜 처음부터 아예 같이 오시지는 않고. 저도 이제 한국에 무사히 도착하고 나서는 함께 오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를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함께 오는 과정은 너무나 위험해서 결국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둘 다 죽는 거고 또 초행길이다 보니까 먼저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22살 22살에. 이었습니다. 대단하네요. 막상 한국에 왔단 말이에요. 네. 그 힘든 과정을 거쳤는데 그거를 다시 뚫고 돌아갈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한국에 오니까 제가 어릴 적에 뭐 1년에 여러 번 먹지 못했던 뭐 달걀을 비롯한 사과나 같은 과일들을 흔하게 먹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제 어머니에 대한 생각들이 계속 사무치게 그리워지고 왜냐면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랑 배를 많이 걸던 가난했던 형편이었다 보니까 그 사이에 어머니가 살아계실지에 대한 걱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를 모셔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제 친구도 어머니를 2분을 모셔왔거든요. 부모님을. 친구가 성공하는 걸 보니까 너무 축하해주고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머니에게 그때 전화로 처음 물어봤죠. 그랬더니 아들이 너 하나뿐이니까 내 곁에 가서 죽겠다. 가다 잡히더라도 가겠다. 그 과정의 첫 번째가 어머니가 50평생을 이제 북한에서 법을 안 어기고 사셨는데 압록강을 건너면 다들 두려워하더라고요. 사람들이. 뭔가 모르게 죄를 지었다는 조국을 배신했다는 이상한 맞아요. 죄책감까지 그런 상태가 되면 패닉에 빠지거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줄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압록강에 마중을 나가야 되겠다. 또 엄마 나야 나 나만 봐. 아무 그쵸, 생각 하지 네, 말고 그리고 나만 봐. 어머니가 조금 덜 두려워하실 거고 뭐 그게 어떤 변수가 됐건 간에 제가 현장에서 조금 대비를 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중을 결심하게 되어서 제가 연길로 가게 됩니다. 그게 2019년 5월 11일 날 제가 연길에 갔고요. 그 날짜 하나도 잊어버릴 수가. 제가 숫자에는 좀 강합니다. 그래서 제가 강변에 도착한 게 5월 17일쯤이었는데 그때 어머니랑 또 통화를 계속 했거든요. 주기적으로. 제가 마중을 간다고도 이야기했었고 근데 어머니가 갑자기 5월 20일 날 통화해서 나중에 내가 한국에 가면 안 되겠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신 겁니다. 낯선 곳으로 타향해 간다는 그게 아마 두려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통화가 끊겼는데 그때 이제 결심을 한 거죠. 조금 망설였지만 그때 당시 25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저에게 참 잘했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 그 강변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민을 했었거든요. 그 국가보안법 위반에 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 3년에서 5년 정도의 감옥에 갔다 와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그때 저는 뭐 단순하게 생각해서 어머니가 20년을 키워주셨는데 3년이 됐건 5년이 됐건 내가 형을 받고 떳떳하게 살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으로 건너갔던 거라서 그래서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 정상 참작을 받아서 재판이 진행되는 아무도 뭐라고 못하시. 10개월 정도만 수감되어 있다가 또 수감은 하긴 재판이 하셨군요. 진행되는 동안 그래서 다시 정말 압록강을 건너서 북으로 들어와서 어머니 집을 두드렸던 거예요? 네. 그 3년 만에 어머니에게 약속을 지키러 이제 딱 아들의 얼굴을 처음 보신 어머니 너무 놀라셨겠어요. 또 여성들은 감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오감 중에 네네네. 건너올 것 같았다고 아.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 이 도깨비 같은 자식이 왔다고 막 꾸짖기도 하시고 걱정 반, 뭐 반가운 반 이런 마음으로
펑펑 우셨겠다. 문을 두드릴 때 저는 부르지는 못했고요. 또 옆집들도 있어서 그냥 두드리기만 했고 이제 어머니랑 들어가서 출입문 앞에서 어머니가 쓰러지셨어요. 진짜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네. 어머니 딱 만나 뵙고 어떻게 그 다음엔? 어머니 만나 뵙고 처음에 계획대로 되었다면 3일 뒤에 다시 나왔을 텐데 또 건너갈 때 군인에게 발각이 되어서 제가 군인과 몸싸움을 한 뒤에 도망을 쳤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으로 비상에 걸렸군요. 네, 맞습니다. 비상이란 단어가 안 떠올라서. 아닙니다. 그래서 31일까지는 나오지 말라고 브로커에게 연락을 어. 받았고요. 그래서 숨어 지냈었고 산에서. 그렇게라도 사실 엄마는 아들 얼굴을 볼 수 있어서 네. 얼마나 좋으셨을까. 그죠? 마음 조마조마하시면서도. 맞습니다. 그래도 어머니한테 설득을 하셨을 거잖아요. 찍은 사진이나 뭐 이런 것들 보여드리고 아 사실 맞아. 핸드폰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제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보았던 나만의 드라마나 영화 뭐 이런 미디어들이 사실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해주면 믿을 줄 알았거든요. 그렇죠. 너 사상 교육 받은 거 아니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제가 국정원이나 그 안기부라고 하니까 그곳에서는 그런 곳에서 간첩 훈련 받고 온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의심을 하셨고요. 어. 이거 본인이에요? 네. 조금 포샵한 느낌이 없죠. 그 제가 뽀샵을 한 게 아니라 그 어플 자체가 뽀샵이 되는 어플이 아. 스노우인가 뭐 그 첫 사진은 제가 그 여기 뒤에 김부자 초상화고요. 네, 북한은 있네요. 집집마다 다 네, 학교에도 이거 있으니까. 북한인가 봐요. 저희 어머니 집이었고 그 당시 건너갈 때 제가 머리가 이제 갈색으로 염색이 되어 있어서 깜짝 놀라셨겠어요. 네, 북한에 살면 염색이나 뭐 귀걸이, 바지, 주름 없는 청바지 이런 건 못 입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발 심리로 한국에 왔으니까 다 이제 해봤구나. 네, 10대 때 못 해본 걸 다 해봐야겠다. 그런데 이 꼬라지로 갔으니 어머니가 저게 이제 그 제가 북한에 다시 들어간 그 입국을 계획하지 않았다는 증거죠. 아. 들어갈 마음이면 제가 저런 모양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그렇네요. 네. 와 이거 뭐예요? 이제 그 사진도 제가 밥. 이거 우리 고봉밥이라고 우리 밥 양밥. 그리고 저 사진은 제사상이었습니다, 사실. 제사상. 제 근데 할아버지 제사상에서 아. 이제 평상시 음식은 당연히 아니었고 이 사진은 뭐죠? 그게 제가 중국 쪽에서 중국 지린성 장백현에서 그 맞은편이 해산시. 북을 네. 찍으신 거군요. 핸드폰 가지고 가셨던 걸로 북쪽에 사진을 찍어가지고 오셔서 굉장히 많이 조금 화제가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맞습니다. 아이폰 들고 뭐. 아무래도 북이 그렇게 알려지지 않은 폐쇄적인 사회다 보니까 들어도 사실 믿기지가 않을 만큼 조금 직접 가보셔야 됩니다. 우리 강우님께서 어릴 때 공부를 그렇게 잘하셨다면서요? 어릴 적에만 잘했습니다. 초부터 고등까지 전교 1등에 수재? 그때 당시에 북한의 교육이 이제 네네. 암기식, 주입식 뭐 이런 거다 보니까 네. 제가 어릴 적에 느낀 건데 그림책이 집에 많았거든요. 할머니가 해산도서관 사서를 하셔서 어느 순간 그걸 안 보았는데 외워지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내가 암기에 소질이 있구나를 알게 된 이후부터 그 학교마다 김일성의 혁명역사 연구실이 있습니다. 김일성이 이제 태어나서 밥은 뭐 먹었는지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다 외워가지고 암기 경영 같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서 제가 상사등을 해보았었고요. 그럼 상금 뭐 이런 거 보상이 있나? 없죠. 그 대신 일중학교라고 하는 수제학교에 갈 수 있는 그 자격이 주어지는데 또 제 할머니가 어린애를 기숙사 생활 시킬 수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못 가게 되었어요. 목숨을 걸고 사투를 해서 자기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이렇게 모시고 오고 쉽지 않은 일을 견뎌낸 우리 강우 씨 꿈은 어떻게 펼쳐질까요? 어떤 걸 바라세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매일 하루하루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전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마치면 제 바람이지만 뭐 고려대나 연세대 중에서 석사를 하게 되고 그걸 마치고 났을 때 아이비리그의 박사과정을 가고 싶습니다. 와 응원할게요. 네, 멋있습니다. 제 뒤를 따라오는 탈북민이나 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위안과 감동을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강우 씨의 행보가 정말 많은 이들에게 꿈이 될 것 같아요. 희망이 되고 나도 김광우처럼 살래라고 생각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누님도 이제 저처럼 어떤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미국에서 사셨다고 들어서 처음 미국에 도착하셨을 때 심정이 어떠셨는지랑 어떤 게 제일 힘드셨는지랑 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사람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나중에 미국에 또 박사하러 갈 거기 때문에 더 궁금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88년도 12월 20일 날 네. 미국에 처음 날짜 갔어요. 기억하시네요. 맞아요. 잊어버리지 못하는 날짜와 숫자인 것 같아요. 도착을 했는데 그때 그 공기와 기운과 냄새와 날씨까지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해요. 캘리포니아였는데 아침 비행기로 도착을 했는데 하늘이 굉장히 잿빛으로 흐렸고 굉장히 습도가 높았어요. 그리고 공항 문을 열고 나왔을 때 아주 낯선 향기와 팜추리 있잖아요. 그게 눈에 띄었는데 그게 너무 신기했지만 저는 사실 좋은 일
생일로 신나게 미국에 이민을 간 게 아니라 친척집에 맡겨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제 이민을 갔기 때문에 그냥 조금 멍했던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뭐 새롭거나 즐겁거나 이런 것들이 좀 멍했다? 아주 오래전 일이지만 정말 아직도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멍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저도 한국 처음 왔던 거랑 공감이 되어서 조금 울컥했는데요. 그러게요. 언젠가 꼭 한번 미국에서 함께 식사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죠. 네. 인연이 길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너무 이 떡국 한 그릇에 정말 많은 걸 제가 받은 느낌인데요. 정겹게 긴 이야기 나눴습니다. 새해 맞아서 우리 강우 씨의 소망 한번 네. 들어볼게요.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 주셔서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언젠가 제 소망은 조선 인터넷 방송이라고 탈북 1호 변호사가 운영하는 단체가 있는데 북한 주민들에게 새해 인사를 보냈거든요. 네. 이 영상을 찍어서. 네네. 그래서 그 영상에서 제가 바람을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 주민들도 좀 시린 겨울 끝에 따뜻한 봄이 와서 이런 맛있는 음식도 함께 나누고 이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고은님들께 저희 구독자분들이시거든요. 네. 인사 한번 전해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엄마한테도 인사 한번 너무 메시지 하면 될까요? 어머니에게는 이제 제가 권누님 만나 뵙게 되어서 성공했다고 자랑하고 싶고 영상을 시청해주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누님과 이야기를 나누는 걸 여러분들도 지켜보시겠지만 조금 더 탈북민들에 대해서랑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강우 씨는 그냥 제가 알고 좀 접했던 것보다 정말 더 깊고 정말 더 단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하긴 그랬으니 그 고비를 2번이나 넘기고도 약속을 지켰겠죠. 귀한 약속 지킨 것처럼 지금 강우 씨가 자신에게 하신 그 약속도 꼭 언젠가는 지켜내시리라고 믿습니다. 응원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Cool.